이렇게 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며칠 동안 종편 채널들에서 신문에서 종북 토크 콘서트다, 종북이 와서 지금 북한에 대한 찬양을 한다, 뭐 이런 많은 기사들을 보고 사실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그저 북한에 갔다 와서 북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삶, 그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얘기로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북한을 찬양한다, 김정은 체제를 찬양한다, 지상낙원이라고 그랬다, 이러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얘기를 인터넷이나 이런 신문, 종편 채널에서 보게 됐는데요.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북한에 갔더니 북한의 강이 깨끗하더라. 대동강 맥주가 참 맛있더라. 그리고 우리 북녘 동포들이 참 해외 동포, 남쪽 출신의 해외 동포라고 하니까 참 반갑게 정답게 동포로군요, 반갑게 맞아주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여행기를 쓰다 보니까 탈북자 세터민 분들이 가끔 연락을 합니다. 그분들의 많은 분들이 고향이 그립고 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저는 북에 가서 보고 느낀 얘기, 그런 것을 전했을 뿐인데요. 예, 뭐 무슨 북한을 찬양했다 이런 얘기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지상낙원이라고, 특히 지상낙원이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강명도신가요? 그분은 MBN에 나와서 제가 지령을 받고 나와서, 쉽게 말해서 간첩 활동을 하는 것처럼 지령을 받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말 황당한 마녀 사냥에 가까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제 책에서 북한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나라라고 표현을 했지, 지상낙원의 지자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표현을 한 또 종북 채널 신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종편인가요? 종편 채널. 그리고 전 사실 종북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북에 갔다 와서 북한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종북이면 종북인가 봅니다. 네, 제가 또 뭐 저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상으로는 할빈단 뭐 이런 시민단체, 표방하는 보수단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시고요. 제가요? 저는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검찰,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내사를 하고 있다고. 뭐 내사 해보셔봤자, 저는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뭐 북한을 찬양했다든지, 뭐 김정은 체제를 찬양했다든지, 저는 김정은 체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무슨 체제인지. 그러니 뭐 찬양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 떳떳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도 국가보안법과 상관이 되나요? 한국 에이저신문의 은동기 기자입니다. 네. 이 건과 관련해서 관계 당국에서 혹시 다이렉트로 연락 받으신 사람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예,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북녘 동포들, 북한 동포들의 삶을 얘기했다 뿐이지, 저는 사실 정치적인 거는 관심도 없고요. 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와 관련해서 저에게 연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11일까지 이 순회 강연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일정대로 진행을 하시고. 네, 그렇죠. 저는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라고요. 그런 통일이 대박으로 가려면 통일의 대상이 어딥니까? 북한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알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통일이 대박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저를 불러주신다면 어디든지 가서 우리 북녘동포들의 살아가는 얘기를 들려드릴 작정입니다. 같이 토크 콘서트 진행했던 황선 씨가 지금 경찰에 가린 상황이에요. 좀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지 몰라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같이 토크 콘서트 진행하셨는데 지금 경찰에 끌려가 있거든요. 저는 왜 그 황선 씨가 거기 끌려가야 되는지 정말 그것조차도 정말 황당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황선 씨가 뭘 경찰에 끌려갈 만한 그런 잘못된 일을 했는지 저는 그조차도 모르겠어요. 황선 씨가 예전에 북한에 갔다 왔을 때 그 당시에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냥 뭐 무슨 끌려갈 만한 그런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정말 갑갑합니다, 한마디로. KBS인데요. 황선 씨께서 이제 과거에 인터넷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경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관련돼서 얘기하시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황선 씨하고? 아니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어떤 국가보안법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에 갔다가 거기 가서 출산을 한 일이 있다고. 근데 그것이 국가보안법에 그것 때문에 걸려 있나요?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한 3년 정도 방송을 하면서 방송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 국가보안법 잘 모르시죠? 이런 일 당한 게 처음이실 거예요. 네, 국가보안법이 저는 이렇게 황당무계한 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통일, 그야말로 토크 콘서트의 제목이 통일 이야기 아닙니까? 통일 이야기의 주제는 어디예요?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이제 남쪽에서 살고 있으니까 남쪽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북의 동포들의 살아가는 통일함에 있어서 대상인 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죠. 그것을 예전 같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남북 관계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저는 그때는 뭐 북한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경색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실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좀 알고 있어야 뭐 통일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같은 상황 속에 해외 동포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 해외 동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남과 북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이 북에 못 가니까 해외 동포들이 대신 가서 북한에 살아가는 모습을 남쪽에 와서 얘기해주고, 남쪽 얘기를 또 북한에 가서 전하고, 그래서 오작교, 통일을 함에 있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해외 동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저는 당연히 이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가보안법이라고 뭐 보안법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뭐 통일에 대한 통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고밖에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초에 조선일보에서 토크 콘서트 관련돼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뭐 주요 발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럼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부인하죠. 거기서 제가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이 뭐 조선일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상낙원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지상낙원의 지자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북한도 지상낙원이 아니고요. 저는 남쪽도 지상낙원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상낙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가난한 나라라고 표현했고, 북한은 우리 동포들, 그리고 정이 많고 순박한 아름다운 내 동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이고요. 전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라고 사람을 완전히 마녀 사냥하는
하듯이 한 거, 전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김정은 체제를 찬양했다고 하는데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이거 내 개인 기호예요.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하는 게 뭐 김정은 체제를 찬양한 건지 북한을 고무 찬양한 건지 북한의 강이 깨끗하다라고 말한 거. 북한의 강은요 아직 4대강 개발을 안 해가지고 깨끗해요. 그리고 큰 이끼 벌레인가 뭔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상품에 관광 상품 중에요 북한의 강과 산을 구경하러 가는 그것만으로 집중적으로 짜여져 있는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터민 분들이 북한의 강은 오염이 돼서 더럽다고 했는데 왜 신은미 씨는 북한의 강을 너무 깨끗하다고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하고 웃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깨끗하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너무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고무 찬양한 게 됐나. 그런 생각까지 했고요.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세터민 분들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신 세터민들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고향을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 얘기는 왜 돌아가고 싶으냐 하면요. 당연하죠. 고향과 고향의 친지, 가족, 친척들이 있는데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외국에서 살지만 정말 내 고향, 대한민국, 한국에 정말 오고 싶어요. 기회만 되면 오고 싶어요. 탈북자분들 가고 싶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돌아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남한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탈북자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답니다. 차별과 경제적,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너무 슬프대요. 그래서 힘들고 못 살고 어려운 고향이지만 고향에 가면은 친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다 들은 그런 얘기가 제가 무슨 북한을 고문 찬양한 게 됩니까? 그 오마이뉴스에 글을 연재하셨을 때 몇 회에 걸쳐서 연재하셨는데 그때는 그 당국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갔다 와서 북한에 여행 갔다 와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그저 일기식으로 썼고 제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이 미국에 계시는 지인분들이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느낀 감정과 그런 감동들을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것을 선생님 혼자만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우리 남녘의 동포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오마이뉴스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거기에 글을 올렸고 올리자마자 수십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 글을 읽어주는 걸 보고 그래도 저는 북한에 가기 전까지는 통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녘 동포들이 북녘 동포들에게 이렇게 관심 있는 걸 보니까 통일이 이제 멀지 않게 통일들을 다 영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면 신 선생님 말씀은 그 이상 북한에 다녀오셔서 쓴 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더 그 이상 무슨 정치적인 거, 뭐 무슨 이런 거를 얘기를 할래도 저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요. 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제가 만난 동포들과 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거,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기 때문에요. 저는 떳떳합니다. 자주 이렇게 오셨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시면. 전 너무요. 솔직히 숨이 막힙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더니 아프리카가 참 공기가 좋더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만 참 순박하고 때묻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거기다 대고 너 그러면은 아프리카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정말로 친하게 통일을 염원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한민족의 마지막 모든 사람들의 그 정상적인 꿈이어야 하는 꿈이 아니라 당연히 당위성이죠. 우리 민족이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헤어진 갈라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가와먼서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당연히 함께 한 민족인데 한 형제자매요 한 결인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러려면은 북한에 대한 얘기야말로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은 종북이니 뭐 어쩌니 그래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 현실이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고요. 무슨 말만 하면은 뭐 국가보안법 이러면서 이런 말은 하면은 국가보안법이래.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숨이 막힙니다. 이건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예전에 누가 국가보안법에 걸렸대 뭐 이럴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뭐 내사를 당하고 있다든지 뭐 국가보안법에 지금 뭐 걸리는 게 있나 알아본다고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이 엉뚱당당한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싶고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보고 느낀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회에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 저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말도 국가보안법인가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강진구 로컬입니다. 네. 신윤 선생님 유튜브 통해서 평양 방문한 가정 방문 자세히 봤거든요. 뭐 내 영상 들어봐도 문이 없다고 왔는데 앞으로 토크쇼 전국적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있고요. 대구, 부산, 그리고 익산. 네. 현재도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공안 당국이 선생님 순수한 마음을 왜곡해가지고 우리 공안 전국본이 여기에 또 역용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만약 평양이나 북한의 밝은 면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좋은 면만, 세대 비판이나 어려운 점 얘기 않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안을 해요. 그런데요, 북한의 어두운 면은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북한의 어두운 면은 저희가 못이 박히도록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밝은 면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두운 면은 맞습니다. 그 어두운 면도 맞아요. 거기도 북한이에요. 그렇지만 밝은 면도 북한이에요.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통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첫 발인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는 저는 제가 뭐 북한에 대해서 지상낙원이라 말한 적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 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또 다른 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면들을 저는 그런 면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어두운 면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토크 문화 콘서트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한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달 전인 것 같은데요. 두세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실 일이 있느냐. 그래서 안 그래도 11월 26일쯤 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했더니 일부러 제가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두세 달 전에 토크 콘서트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뭐 북한 유엔 그 인권 인권에 관한 글을 통과됐죠. 11월 19일 날 통과되는 그 시점을 기하여 토크 콘서트를 했다. 이것은 뭔가 무슨 저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황당한 게 아니 저희는 몇 개월 전에 이미 11월 19일 날 조계사를 다 대관을 해서 정해놨는데 아니 해필이면 유엔에서 우리 콘서트에 맞춰서 왜 인권 그거를 통과했는지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행사도 있으니까요. 혹시 질문이 다 되셨으면 이걸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